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다른 데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것 같다. 왜냐면 USDT라는 것도 미국 회사가 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예, KRWQ라는 한국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버렸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냥 해버렸죠. 네. 예. 요새 뭐 이제 이란 전쟁 휴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선 2주 동안 휴전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거를 돈을 걷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코인으로도 받겠다, 뭐 위안화로도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선민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디지털 자산이랑 웹3 관련해서 비즈니스 자문을 하고 있는 이선민이라고 하고요. 네. 예전에는 제가 SK에서 블록체인 사업 개발을 리드를 했었고 유명하셨죠? 지금 이제 네. 뭐 퓨처웍스랩 대표이자 이제 인하대에서 초빙 교수로서 활동을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RWA, 토큰 증권 이게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책도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많이 팔렸죠. 제목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입니다. 네. 되게 많이 팔렸다를 강조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비를 달러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위안화로 받겠다라는 단어 자체가 네. 약간 의미가 있다 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달러 결제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보이는 거예요. 달러 아니고 다른 걸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스위프트라든지 미국을 피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정치적인 말을 했다는 정도로 보이는 거.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금융의 언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 그 해협이 하루에 200만 배럴이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전 세계 원유나 이제 LNG 같은 게 20%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긴장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까지 들어 올리면서 내가 영향력을 보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거나 이러고는 절대 아닐 거고요.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사실 석유 원유 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하잖아요.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이제 반항하는 거 정도?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정한 규칙을 부수면서 네. 긁는 거다. 네네네. 그 정도로 사실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얘기할 때 위안화 얘기를 했잖아요. 왜 위안화를 얘기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미 페트로달러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란은 사실. 그게 아니고 중국 위안화를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유의 많은 부분을 이미 중국이 쓰고 있어요. 중국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럼 이미 위안화 결제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도 5에서 10%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성이 있냐? 라는 얘기를 사실 하는데, 그러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안 나왔어요. 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일까? 라고 했을 때 우선은 USDC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 USDT나 USDC를 쓰게 되면은 동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이 영향력을 부릴 수가 있어요. 원래 저거 이란에서 오는 지갑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결해라 라고 하면은 테더나 서클사는 이제는 동결을 해야죠. 지니어스 액트법이 없을 때는 안 했어도 됐는데, 테더도 동결이 돼요? 테더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미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니어스 액트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미국 내에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회사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회사를. 미국 내 회사니까. 그러면 네. 회사를 두 개로 쪼개서 그러면 미국 밖은 네. 다른 회사니까 네. 터치하지 마라.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안 돼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모든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USDT도 미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해라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이 없잖아요. 그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금지입니다. 그쵸? 네. 그렇지만 뭐가 있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아, CBDC? 네,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예. 전 세계 1위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제일 잘해요. 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디지털 위안화는 국제 결제 실험을 굉장히 꾸준히 해왔거든요. 네. 사실 2023년도에 에너지 결제도 이미 했고 그다음에 엠브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UAE,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CBDC 실험을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여기가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결제 90% 정도에 돌렸거든요. 이미 하고 있고 4,000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테스트는 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네. 제도가 아직은 못 따라가지 않나? 라는 것도 있고 당장은 힘들지 않나? 그리고 네. 보세요.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네. 중국이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아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 예, 위안화가 강위안화가 되면 아, 그치. 네, 예, 수출에는 예, 예. 좋지 않아요. 예,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그거를 좋아할까라고 아. 했을 때 역설적으로 아닐 수도 있겠다. 기축통화국의 의무는 피하고 싶으면서 맞아요. 파워는 갖고 싶다. 네. 그게 모순되는 맞아요.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고 사실 이란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뭐 비즈니스적으로 플랜이 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정치적인 플러핑이군 이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네. 그쵸, 예. 깊은 그 플랜이 있어서 막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는 예. 거지만 그렇지만 위안화 결제는 지금도 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때 이미 2건이 결제가 됐고 냈다고 하더라고요. 위안화는 당장 그럴 수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가는 거는 한 5에서 10년 정도의 시계를 보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건 좀 관찰하는 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번에 캄보디아 사건도 보니까 천즈 거였나요? 그 코인이 다 이제 동결이 되더라고요. 네. 비트코인도 원래 동결이 되는 거 있었어요? 아, 그거는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네. 월렛 어드레스 어느 지갑으로부터 나왔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범죄자의 지갑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면 이제 어딘가로 넘어가도 야, 돈으로 바꿔주지 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보내면 그냥 다른 주소로 넘어가요. 아. 예, 그런데 이 주소에서 달러를 뺄 때가 걸리는 거예요. 이때 안 주고 미국이 그냥 가져버리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끼리는 돌 수 있지만 네. 달러화가 안 되는 네. 어둠의 맞아요. 코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 어둠의 다크 코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 불러요? 그걸? 다크코인은 아니고요. 다이코인? 다이코인? 죽은 코인? 그렇죠. 그냥 거기서 이제 동결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그렇고요. 근데 USDT나 USDC는 동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동결이 되는 거예요. 락 버튼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네. 비트코인은 그러기 전에 나온 기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넣은 건 아니고. 그럼 미국이 만약에 이거 해주지 마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서는 미국에 반기를 드는 국가에서는 우리는 인출해줄게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싸울까요? 미국과. 이란? 우리는 석유를 줄게 이러면. 그렇죠.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근데 이란도 다시 그거를 바꿀 수가 없구나. 맞아요. 그 코인을 받아봤자. 네. 비트코인 사망선고를 내리는 거네요. 음. 이 코인이 만약에 그 동결이 걸린 코인 애초에 네. 받아서 현금화 가치가 없는 코인이 돼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치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효과잖아요. 그렇죠. 주지 마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 코인이면은 추적이 안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코인이야말로 추적이 너무 잘 됩니다. 다 저도 볼 수 있어요. 네. 계좌만 알면 계좌번호만 알면은 딱 쳐보면은 인구님 계좌 제가 알면은 네. 쳐보면은 얼마 있는지 보이거든요. 코인 세계는 그렇고 네. 은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 계좌를 알아도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인 쪽은 계좌만 알면은 어디서 어디로 돈이 얼마가 넘어갔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너무 투명한. 네. 근데 왜 계속 그 해커들은 코인으로 돈을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지갑이 주소가 뭐 3F2S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구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익명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코인의 지갑과 네. 이 실명이 이게 네. 이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다. 매핑이 안 되고 있죠. 예. 근데 매핑이 되는 순간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특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 주소 다 공개해야 될 의무를 만든다던가 하면 네. 재밌겠는데요?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코인도 있어요. 다크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 기술을 써요. 뭐 링 시그니처법을 쓴다던가 여러 가지 뭐 영지식 증명을 쓴다던가 이런 기술을 써가지고 네.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네. 다크코인이 네. 모네로라든지 그런 거는 시장에서 거의 퇴출이 됐어요. 그치? 그럼 뭐 이제 네. 바이낸스 이런 데 상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원래 상장이 됐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코인들은 다 추적이 되고 맞습니다. 동결이 되는 상태다. 굉장히 그러면 투명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나 이제 코인 가격이 요새 왜 힘이 없는지 알겠네요. 왜요? 그럼 매력이 없죠. 그런데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아는 코인 세계는 네. 우리가 이제 좀 양지화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기 전에 이전의 코인은 어둠의 세계에서 이거는 그냥 달러 박스처럼 쓰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둠의 거래에서 추적이 된다고 되면 뭔가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코인 거래 수요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둠에서는. 근데 그 시장만 하기에는 시장에 한계가 있죠. 왜냐면 더 클린해가지고 제도화돼서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오려면 투명해져야 되거든요. 그쵸. 네, 네. 투명해져야 큰 애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그 과도기는 이제 네. 어둠의 세력이 쓰는 수요가 사라지고 네. 양지 수요가 늘어나는 교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양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네. 해서 어둠의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냐? 이거는 또 아닐 거예요. 현금도 마찬가지네. 네. 현금도 어둠의 수요도 쓰고 네. 양지도 쓰고 마찬가지인 대신 거잖아요. 추적이 안 되니까 동결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 사과 박스를 누가 네. 동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거는 맞아요. 더 추적이 안 되는 게 현금이에요, 사실. 자꾸 네. 비트코인을 얘기하는데 아니 정말 추적이 안 되는 거 현금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의 고민.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뭐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이제 어쨌든 정말 양지화돼서 되는 그런 활동을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기업들끼리 뭐 무역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고받고 이런 거래가 흔치 않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법제도가 없어서요. 법제도가 없어요. 회계 처리 못해요. 회계 처리 방법을 그거, 몰라요. 그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네. 내 코인을 받는 제가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코인으로 받았을 때 현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게 마련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도 기업 계좌가 없잖아요. 암호화폐 기업 계좌가 없으니까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도 현금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JPM 코인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5개 통화를 만들었어요. 달러뿐만 아니라 뭐 네. 다른 통화들도 만들어가지고 네. 9개 로케이션에서 대신에 JP 모건끼리 왜냐면 JP 모건은 글로벌리 다 뻗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결제를 아.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업이면은 JP 모건 법인 계좌를 만들고 코인 계좌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코인으로 서로 쏘고받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맞아요. 근데 JP 모건도 선택적으로 열어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다. 왜냐면 아직 뭐 법제도가 안전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대기업에 이제 20년 다녀보고 느낀 거는 기업이 빠르고 싸다고 해서 하지 않아요.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절대 그레이 영역을 밟지 않잖아요. 이게 명확해져야지만 이제 큰 곳들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서 사실 지금 현상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제 운영이라든지 법제도에서 지금 바틀릭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게 빨리 지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불편한 점들은 따로 없어요. 개인들이라던가 네. 뭐 아니면 근로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근로법상 안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뉴스에서 본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장님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 주세요라는 그 기사 제목을 봤었거든요. 근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가 제가 이제 머릿속에 해결이 안 돼서. 맞아요. 저도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 리서처를 고용을 하는 나이지리아 분이셨거든요. 뭐 저희는 막 그냥 웹3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 그냥 막 하니까 근데 그리고 온사이트 근무니까 앉아서 하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분들 가능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게 USDT로 주세요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려울 것 같다. 네. 돈 줄 테니까 네가 USDT 사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나이지리아에 있는 분한테 이제 스위프트를 통해서 넘어가는 이 불편함. 근데 문제는 뭐냐면 뱅킹 서비스 for unbanked. 은행 어카운트 우리 만들기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은행 계좌를 만들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지구상 20억 명이 있어요. 네. 나이지리아라든지 아프리카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되면은 이분들 다 억세스가 다 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런 거는 아프리카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은행 어카운트는 없지만 전화기 다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좌가 다 있어요. 원래 암호화폐 계좌가 다 있고. 암호화폐 계좌가요? 네, 그 다음에 이미 원두 거래를 3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와서 저한테 아프리카가 어떻게 변한지 얘기를 해주는데 3년 전에 이미 원두 거래는 USDT로 하고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 계좌가 암호화폐만 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라 핀테크 통합 계좌 같이 카카오페이 같이 그런 계좌들인 거예요? 아니요, 암호화폐 계좌예요. 암호화폐만? 네. 와. 그래서 그렇게 억세스 되지 않던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K-팝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 세계 1위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225개국의 사람이 들어온대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 다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00개국 정도만 결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아마 돈을 내고 싶어도 낼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아프리카라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업 계좌
계좌를 없지만 비영리 단체만 있잖아요. 네. 학교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가능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안 주는데 올해 안에 아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그 원래 받아가지고 원래 어드레스를 붙여라, 기업 계좌를. 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마 이제 결제가 되게 많이 일어날 거다. 그들은 USDT가 다 있고 전화기가 있으니까 K-pop 다 알고 있어 이미.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인도라던가 남미 이런 데가 핀테크 시장이 빨리 컸던 이유가 은행 계좌들이 많아서 커졌었잖아요. 맞아. 결국 핀테크도 결국은 그 달러의 기반이었었던 건데 이제는 암호화폐 그냥 애초에 그 화폐 개념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크립토로. 맞아요. 한 번에 넘어갈 수 있고 제가 얘기할 때 금융에 1, 2, 3, 4단계가 있어라고 제가 그냥 정의한 거예요. 1단계 현금, 2단계 신용카드, 뭐 3단계 QR 간편, 4단계가 스테이블 코인.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2단계 신용카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네. 있어서 3단계 넘어가는 것도 오래 못 걸렸어요. 넘어가죠. 아직도 QR 결제 이런 거 네. 별로 안 하잖아요. 왜냐면 레스토랑 가서 보면은 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레스토랑에서 보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식당에 가면 다 태블릿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주문하고 결제를 하는데 중국은 가면은 스티커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제 전화기를 탁 찍으면 QR 찍으면 메뉴도 다 나와요. 네. 그럼 전 거기서 메뉴 선택하고 결제도 거기서 다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되어 있고 3단계잖아요. 근데 중국이 3단계 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2단계가 없어서 그래요. 신용카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3단계 바로 갔고 아프리카는 뭐다? 2, 3이 잘 안 돼 있으니까 4로 바로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뭐 아직 딱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제도도 다 같이 바꾸겠네요. 이거를 쓸 수 있는 생태계 만들어 놓겠네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위해서 일단 발행을 누가 할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원래 1분기 내에 만들겠다. 네. 세부는 아니지만 그랬는데 뭐 3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내는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세 가지 쟁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럼 한국은행은 통화니까 내가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금융혁신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가장 큰 쟁점은 사실 발행사를 만들 때 컨소시엄을 만들어라. 근데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은행이 지분을 51% 가지고 가야 된다는 51% 법 이거에 넣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펜테크라든지 테크 회사의 반발이 되게 심한 거예요. 은행이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된다 하면은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업비트가 연합을 해서 컨소를 만들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불가능해지거든요. 이 쟁점이 되게 크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게 뭐냐면 지방선거가 이제 2월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지역 지키는 게 먼저지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이 당장 나한테 임팩이 없기 때문에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활성화가 돼야지. 왜냐면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편하게 쓰이고 있고 세계로 통용이 되는데 원화가 나온다 한들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 이거 쓸 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일 먼저 어디에 쓰일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해외랑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는 제가 아까 말했던 온라인 K-팝 플랫폼 이런 데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붙이면 되거든요. 저는 게임이 너무 잘 될 것 같은 게 게임 안에는 통화가 이미 존재를 해요. 그쵸. 예. 여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붙이면은 그냥 쓸 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 쓰잖아요, 게임은.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그냥 네. 공무원들 월급 다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때려서 줘라. 그렇게 그럼 해도 되고. 알아서 생태계가 돌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제일 쉽게 액세스 가능한 거는 지역화폐거든요. 지역화폐. 네. 지역화폐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붙이면 원하니까 쓸 거고 그 다음에 관리하시는 분이 되게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얼만큼 나갔지? 받았나? 라는 거 어디에 제일 많이 썼나도 보이겠죠. 그럼 앞으로 플랜을 세울 때 저쪽에 많이 포션을 줘야겠다. 연령대는 어떻게 누가 쓰고 있지? 그 다음에 뭐 언제까지 다 써야 된다라는 거를 프로그래밍에서 익스파이어를 걸어놔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완전 근데 세상이 바뀌려면 진짜 그거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신용카드도 다 뒤로 미루고 그런 거 다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다 통용되는 걸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존의 것들이 많이 지워지긴 하겠네요. 네, 국경이 무너지는 세상이요. 국경 간 결제를 다 뛰어넘어 버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올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그 스테이블 코인 어쨌든 지금 그 관련된 주가들은 작년에 좀 피크를 찍고 떨어졌었어요. 서클이나 이런 데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은 2026년에 좀 더
늘었나요? 네.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2025년도 전체를 봤을 때 2024년도보다 74% 정도 증가를 했다. 33조 달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함된 거는 그 투자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래소 내 이동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디파이 투자라던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뭐 로우 트랜잭션 볼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할 때 저희가 페이먼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결제액은 얼마나 늘었어? 라고 했을 때 결제액도 2025년 전체를 봤을 때 이제 맥켄지 보고서에 그게 있어요. 2024년도에 비해서 2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3,9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네. 어디에 제일 많이 늘었으면 역시나 B2B 결제. B2B에서 송금할 때. 왜냐면 국경이 없고 스위프트 안 타도 되지. 은행 안 거치니까 24365 돌아가지. 네. 바로 이틀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구글이 주는데. 네. 아니요. 바로 쓰면 바로 받지. 이러다 보니까 B2B 결제 거래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갈라파고스 느낌도 좀 나네요. 그래서 빨리 이제 네. 뭔가가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다른 데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것 같다. 왜냐면 USDT라는 것도 미국 회사가 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예, KRWQ라는 한국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버렸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냥 해버렸죠. 네. 예. 글로벌 코인사들이 그냥 현지 거로 하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들은 이게 한국에서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조금 빨리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는 자는 결국은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그 틈에서 어쨌든 기회를 좀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